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악독하면서 허세만 부리던 시어머니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리고 분가를 한 어떤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중학생 아이 하나 키우는 장손 며느리입니다. 제가 종부인데요. 얼마 전 시부모님과 분가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하던지 분가를 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바로 분가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노처녀인 친구도 있고 신혼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철모르던 어린 시절 결혼을 했는데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둘 다 대학생이던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업을 해서 저는 좀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냥 중산층 자식 정도로 자란 것 같은데 아빠가 좀 허세가 있어서 제가 많이 넉넉하게 자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에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댁이 어마어마한 부자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이 큰 부자이긴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시할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할머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여지껏 떵떵거리며 사신 분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근래 들어 시조부모님마저도 깔보는 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아서 조부모님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돈과 재산에 따라 위아래도 결정되는 어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허세가 심하고 시댁의 재산에 본인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어쩔 때는 역겨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본인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저는 시아버지 형제분들이 아무런 한 일도 없이 형의 재산에 욕심이나 부리는 한심한 사람들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제가 시고모님들과 시작은아버지들에게 불손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댁 어른들이 저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셔서 그런대로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엄청 시골에서 자랐답니다. 시골 살던 처녀가 서울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온 것이죠. 제가 시할머니의 인격을 아는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는커녕 며느리살이를 하실 분이시죠. 시할아버님도 비슷하시고요. 시어머니는 허세를 부린답시고 가끔 하는 말이 지금은 어려워져서 그렇지만 본인이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30년간은 엄청 돈 잘 쓰고 살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집을 무시하고요. 80년대 초반에도 20대 초반인 시어머니가 명동에 있는 백화점 VIP였다니 말다 했죠.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지금도 돈을 아껴 쓸 줄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요. 시아버지 재산이 부동산이지 저희 시댁이 현금 부자인 것도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썼겠어요? 전부 담보대출이었죠. 대출을 받다가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으면 땅 하나 파는 식으로 저희 시댁은 살아왔습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는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사치하고 그랬었네요. 7년 전쯤에 시할아버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혼내신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동생들을 무시하고 사치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였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척들에게 높은 인격으로 칭송받는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정도라면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희 집이 있어봤자 시댁만 하겠어?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80년대 초에 백화점에서 1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서 집에서 몇 번 입고 안 입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사치가 심하시고요. 듣기로는 어머님 형제들이 시아버지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머님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죠. 어머님은 늘 시동생들보다 친정동생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훨씬 똑똑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껏 사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시어머니 같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부모 재산으로 사치를 하고 땅을 잡혀먹고 팔아먹고 하며 살다가 몇 년 전에는 바람까지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바람이 난 건데 상대 남자는 시어머니보다
9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바람이 걸린 것도 시아버지가 통장을 보고 아시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간남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시아버지께 들키게 된 거죠. 바람난 것이 들키고도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죠. 나가서는 고시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 상간남과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게 난리가 나고도 시아버지는 이혼을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그 상간남이 돈 없다 해서 그 7천만 원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저도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살긴 했지만 창피한 일이죠. 친정에서 알기라도 하면 정말 저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람이 나서 집을 들락거리다가 상간남에게 배신을 당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죽은 듯이 살다가 언젠가부터 저와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무역이 중단되었을 때 저희 시아버지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던가 무슨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친정이 살고 있는 아파트값 엄청 떨어지게 생겼다던가 하는 말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친정에 은근히 악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시아버님 없을 때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짜증나는데 시어머니의 제 친정에 대한 악담이 몇 년이 계속되니 이혼을 하던지 분가를 하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서 남편에게 분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집을 얻어 분가를 하냐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하자고 했습니다. 분가 안 하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와 둘이 있을 때 한 행동들을 말해 주었어요. 남편이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바람났던 것과 사치했던 것 때문에 엄마를 싫어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니 엄청 화가 난 것 같더군요. 친정아빠에게 가서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했어요. 아빠는 몇 달 뒤에 전세를 준 아파트 계약이 끝나니 그곳에 들어가 살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남편과는 분가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분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유를 묻길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사돈을 걱정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괜히 그런다며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장손인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걱정이라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 시집와서 시동생들 돌봐가며 그 고생을 하고도 여지껏 명절에 친정 한번 못 가고 살았는데 저는 이기적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며느리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시집와서 시부모 돈으로 사치나 하면서 거의 40년간을 재산 말아먹은 것이 며느리의 도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동생들을 돌본 적이 없고 친정동생들을 오히려 시아버님이 돌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 어머니는 시동생들을 시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도록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재산을 받을 만큼 받고 나서는 시부모님마저도 불손하게 대하는 것을 제가 전부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처의 끝판왕처럼 시어머니는 바람도 피우지 않았냐고 했어요.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남자가 들이대고 돈도 다 쓰고 그렇게 바람이 난다던데 어머님은 얼마나 못생겼으면 7천만 원이나 남자에게 갖다 바치면서 바람이 났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잘못 들은 얘기들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은 전부 사실이고 시고모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종합하자면 시어머니는 시부모에게 불손한 며느리이고 시댁재산을 사치로 탕진한 며느리이며 자식들이 장성해서 손주까지 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바람까지 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악처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나쁜 엄마이고 시할아버님 입장에서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내가 여기 시집와서 멋모르고 어머님을 따라서 사치를 하고 그랬지만 이젠 안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면 욕하면서 배운다고 어머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자식들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래야 한다고요. 또 우리 아이가 어머니 보고 배울까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버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분가할 테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쓰러지기 직전에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아버님이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친정아빠가 갖고 계시다는 아파트 전세금은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어차피 저에게 오기로 돼 있는 것이니 나중에 전세금은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분가하고 언젠가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엄마라서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대신해줘서 시원했다고요? 남편과 요즘 어머니에게 물들어서 하는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서로 지적해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든 것을 다 빼버리려고요? 저도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잘 알아요. 그동안 타성에 젖어 사치하고 허세 부리면서 막연하게 이래도 되는 걸까? 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일단 시어머니를 확 끊어버린 것만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많이 생각하고 저도 남편도 여러 가지 고쳐나가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쓰니님이 이제라도 이렇게 인생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